반갑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컴퓨터 일반 07강 인터넷 자료 활용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주소 체계, 인터넷 프로토콜, 웹 브라우저 사용법, 인터넷 서비스, 전자우편, 인터넷 관련 용어까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인터넷에 대해서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 주소 체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에는 고유한 주소가 존재를 하고 그 주소가 어떠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의 인터넷에도 뭐가 존재한다? 주소가 존재한다. 자, IP 주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이며 IP 주소는 IPv4 주소 체계가 있습니다. 32비트를 8비트씩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점으로 구분한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 키워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공부하실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10진 숫자로 표현하고 각 자리는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사용한다. 또한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 D클래스, E클래스로 구분된다. 여러분 각 클래스에 따른 개념까지 물어보지는 않지만 단 IPv4는 뭘로 구분된다? 클래스로 구분한다는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IPv4의 32비트 주소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서 전 세계에 증가하는 호스트의 주소를 할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1944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128비트의 주소 체계인 IPv6이 사용된다. 정리를 하면 지금 IPv4는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셨죠? 그래서 IPv4에 대한 내용은 IPv6의 오답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IPv6 주소 체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IPv4와 IPv6의 비교는 필수. 이해 가시죠? 자, 128비트를 16비트씩 8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콜론으로 구분한다. IPv4는 다트, 점으로 구분한다. IPv6은 콜론으로 구분한다. 차이점을 보셔야 됩니다. 자, IPv6은 IPv4와 호환이 되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IPv4의 한계를 단점을 수정하고 IPv6이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개가 별개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16진수로 표기하며 각 블록에서 선행되는 0은 생략할 수 있다. 0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당연히 정답으로 체크해야겠죠. 하지만 연속된 0블록은 한 번만 생략 가능하며, 자,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IPv6은 0은 생략이 되지만 연속된 블록에서는 한 번만 생략이 가능하다. 이해 가시나요? 자, IPv6 주소 체계는 1대1 통신의 유니캐스트 1번, 멀티캐스트 2번, 1대1 통신의 애니캐스트 3번과 같이 할당되므로 주소의 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다. 자, IPv4는 클래스로 구분이 됐고요. IPv6은 캐스트로 구분해서 할당을 한다. 이해 가시나요? 정리를 하면 IPv4, IPv6, 자, 32비트 점으로 구분, 128비트 콜론으로 구분. 자, IPv4는 뭐라 그랬죠? 클래스. IPv6은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 캐스트. 그런데 IPv4, IPv6은 호환이 가능하다. 됐나요?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표로 나누어서 보시면 시각적으로 공부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메인 네임이란 무엇이냐?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문자로 바꾸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뭐다? 도메인 네임. IP 주소는 원래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람들이 숫자를 외울 수 없고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문자로 표현한 거고, 전 세계적으로 고유하게 존재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겠죠,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니쌤이 사이트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옆 동네 학원에 누구 쌤이라고 해볼까요? 그냥 커말쌤이 사이트를 제작했어요. 근데 두 개의 사이트가 도메인 네임, 즉 도메인 네임이 동일하면, 글씨가 안 써지네. 다시 동일하면 누구 사이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영어 알파벳과 숫자,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다트, 점으로 구분한다. 여러분, 점으로 구분한다 라고 나와도 정답입니다. 아셨죠? 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네 자리로 구분된 문자로 표현한다. 사용자가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IP 어드레스로 번역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면 이 시스템이 해당하는 IP 주소로 번역해줘서 그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결론 이해 가시죠? 국내 도메인은 KRNIC, 전 세계는 ICANN이 총괄해서 관리한다. 여러분, 근데 국내도 어차피 전 세계 안에 속해져 있죠. 그러니까 결론, 문제에서 도메인은 ICANN이 관리한다 라고 나와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자, URL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의 각종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표준 주소 체계로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 자원을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중요한 건 형식입니다. 이 형식 순서가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디렉터리와 파일명 순서만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토콜, 도메인 네임, 포트 번호, 디렉터리, 파일명 그대로 외우셔야 된다는 거 이해 가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셨으면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통신 규약, 즉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 의해서 인터넷을 활용 가능하다. 자, 근데 이 프로토콜에는 TCP/IP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2020년 2회차 5번 문제에 나왔고요. TCP/IP란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종류의 컴퓨터끼리 상호 데이터, 다른 컴퓨터예요, 여러분. 같은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컴퓨터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다.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이다. TCP/IP는 응용 계층, 전송 계층, 인터넷 계층, 링크 계층으로 구성된다. 키워드 눈으로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자, TCP는 데이터를 패킷으로 나누고 묶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IP는
올바로 전송되도록 하는 거예요. 나누고 묶는 역할을 수행한 걸 이제 전송을 해야겠죠. 하지만 전송이 되지 않았을 때는 재전송하는 기능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타 프로토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프로토콜에서 첫 번째 HTTP인데요. 20년도 1회차 5번 문제로 나왔는데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인터넷상에서 하이퍼텍스트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하이퍼텍스트 별표 하이퍼텍스트 하면 무조건 HTTP 되셨나요? 이렇게 키워드로 연계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하이퍼텍스트란 문서와 문서 간의 링크가 연결되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비선형 구조의 텍스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쉽게 문서 전송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문서 전송 주고 받기도 하죠. 자, HTTP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나머지 하단에 있는 UDP나 SLIP, ARP 등등 나머지 프로토콜은 시험 문제에 출제가 자주 되지도 않지만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항들은 나중에 저랑 문제풀이 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오답으로 확인시켜 드리고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페이지는 40페이지인데요. 그 전에 39페이지에서 OSI 참조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으로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OSI 참조 모델이란 몇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냐? OSI 7계층.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수월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각 계층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추후에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다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고 암기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 사용 방법 갑니다. 자, 웹브라우저라는 거는 웹서버와 HTTP 프로토콜을 통신하여 사용자가 요구한 홈페이지에 접근하고 웹 문서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위의 내용은 눈으로만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그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플러그인 설치를 해야만 그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쵸? 마찬가지로 플러그인 설치해야만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자, 전자우편 발송 및 여기서 나오는 전자우편은 이메일을 말하는 겁니다. HTML 문서 편집이 가능하다. 최근에 접속한 사이트와 URL을 저장할 수 있는 기록 기능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앞으로 자주 들어가게 될 사이트라고 하면 당연히 사이트와 URL을 저장해 놓는 게 찾기가 수월하겠죠. 또한 자주 방문하는 URL을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즐겨찾기 기능도 있습니다. 기록이랑 비교를 해서 나오지는 않지만 개념을 좀 분리해서 보도록 할게요. 즐겨찾기라는 건 내가 자주 꾸준히 방문을 하는 사이트 URL을 저장해 놓고 나중에 그 사이트 URL을 다 입력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즐겨찾기 안에서 클릭을 통해서 접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 볼게요. 여러분, 웹 브라우저,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넷스케이프,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핫자바 등이 있습니다. 종류는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시면 문제 풀 때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쓰는 인터넷도 여러분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또 하나가 크롬이라는 인터넷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크롬 회사랑 뭐가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크롬이랑 익스플로러랑 한번 비교해서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옵션 대화 상자 가도록 할 건데요. 시험 문제가 정말 자주 출제가 됐어요. 예전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옵션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인터넷을 켜고요, 여러분.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콘이죠. 톱니바퀴를 누르면 인터넷 옵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걔를 누르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대화 상자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인터넷 옵션에서 일반 탭에서 뭘 할 수 있냐? 언어, 색상, 글꼴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다. 3가지 암기. 보안 탭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와 제한된 사이트를 지정하여 보안 탭이니까 보안 수준을 설정한다. 연결해서 눈으로 보고 넘어갑니다. 개인정보 탭에서는 팝업 창 차단을 제어할, 여러분 가끔 가다가 바이러스 위협이 있거나 보안상에 뭐 문제가 의심되는 사이트는 팝업 창이 걸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팝업 창을 항상 허용을 눌러줘야만 그 사이트의 전반적인 기능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팝업이 안 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인터넷 옵션 개인정보 탭. 하지만 절대 비추입니다. 비추천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거. 자, 다음 내용 탭입니다. 인증서 자동 완성 사용 여부를 지정하며 연결 탭에서는 인터넷 연결 속성을 설정하고요. 프로그램 탭에서 시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열기, 추가 기능 관리, HTML 편집, 인터넷 프로그램, 파일 열기 설정이 가능하다. 앞에 번호를 저처럼 지정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오답으로 프로그램 탭에서 고급 환경 설정이 가능하다 하면은 여러분 바로 오답으로 골라내야겠죠. 그쵸? 고급 설정은 어디서 할 수 있다? 고급 탭에서 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인터넷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개념을 보도록 할 건데요. 방금 설명했던 전자우편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메시지의 송수신, 즉 전송도 할 수 있고 수신도 할 수 있고, 그쵸? 자, FTP는 원격의 컴퓨터 간에 원격으로 컴퓨터를 연결해서 파일 송수신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즘은 코로나도 있고 비대면으로 인해서 이 원격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인데, 여러분 원격의 파일 송수신은, 원격의 컴퓨터 파일 송수신은 뭐다? FTP 서비스이다.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IRC는 채팅 서비스이고요. 전자우편 FTP, IRC까지는 반드시 암기, 아키, 고퍼, 웨이즈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키는 익명 FTP 서버에 있는 파일을 검색하는 서비스이며, 고퍼는 메뉴 선택 방식으로 각종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웨이즈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다. 이 외에도 월드 와이드 웹이나 텔넷, 유즈넷, 베로니카, 여러분들 교재에 적혀져 있는 건 눈으로 한 번씩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자우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할 건데요. 19년, 20년도 연달아 기출이 됐을 만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전자우편 서비스는 편지를 받는 컴퓨터, 받는 거 POP, 보낼 때 사용하는 컴퓨터를 SMTP라고 하는데요. 컴퓨터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버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형식으로는 id
도메인 네임. 기억하시죠, 여러분? id 골뱅이 네이버.com. 이 네이버.com이 도메인 네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POP 서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된 별표. 전자우편의 헤어와 본문을 헤더겠죠. 헤더와 본문을 모두 PC로 전송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며 SMTP는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전자우편 메시지를 전송. 여러분 비교하시는 거 아시죠? 자, IMAP 방식은 제목을 읽을 때 해당 내용을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 IMAP 방식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마임은 각종 멀티미디어 파일, 사진, 동영상, 여러분 받은 다음에 클릭하면 저장되고 바로 실행되죠. 확인하고 실행시켜주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전자우편에서는 POP, SMTP, 마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한 형식으로는 ID 골뱅이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고 있다.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파일 전송 프로토콜 FTP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눈으로만 읽고 넘어가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갈 건데요. 4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관련 용어입니다. 미러 사이트, 특정 사이트에 동시에 많은 이용자들이 접속을 시도할 경우 동시에 다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을 복사해서 다수의 이용자가 보다 빨리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컴할 2급 필기를 접수할 거죠. 어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입니다. 근데 간혹 이 사이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하려고 몰리면 사이트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운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접속 불가입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러 사이트를 만들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인트라넷인데 기업의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인터넷을 하나로 연결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 기업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외부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내부 네트워크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방화벽도 필요합니다. 접근을 막는 게 방화벽의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엑스트라넷은 몇 개의 인트라넷이 연결되어 사업자들이 고객이나 다른 사업 파트너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인트라넷은 기업 내부, 엑스트라넷은 기업 간 혹은 기업과 고객 비교하고 외우고 넘어갑니다. 자, 포털 사이트란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거쳐야 하는 관문 사이트로서 전자우편, 정보 검색, 다양한 뉴스 동호회, 여러분 느낌 오시죠? 네이버, 우리 네이버에서 기사도 보고 쇼핑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쵸? 다음, 네이트. 자, 그런데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구글은 여러분 포털 사이트가 아닙니다. 그럼 얘는 뭐냐? 검색 엔진입니다. 구글에 검색을 하면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있는 글을 한 번에 볼 수 있죠.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이다.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룹웨어는 기업 내에서 업무에 활용되는 전자결제, 전자우편, 게시판 등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웹 호스팅은 서버의 일정 부분을 임대하여 사용자가 직접 웹서버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웹 호스팅 잘 안 나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호스팅이라는 것 자체가 사이트를 임대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고 가셔도 됩니다. 자, 넷 미팅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친구와 화상 통신을 하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통신 서비스인데 넷 미팅 역시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 인터넷 관련된 용어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아바타 봅니다. 여러분, 아바타 뭔지 알죠? 가상사회에서 자신의 분신을 뜻하는 말, 애니메이션 인물. 우리 게임 들어가면은, 그, 닉네임 지정하고, 나 대신 게임상에서 싸워도 주고, 뭐, 농장도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게임을 대신해주는 가상의 분신, 아바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크래커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의 시스템에 침입하여 자료를 파괴하거나 불법적으로 자료를 가져가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크래커라고 부르고요. 유비쿼터스는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자, 웹 입점 0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생산해낼 수 있는 웹 환경이고요. 크래커 유비쿼터스 웹 20은 읽고 넘어갑니다. 근데 웹 20의 대표적인 예로 블로그를 이용하여 사용자 정보 공유. 우리 보면 맛집 검색해서 블로그 많이 찾아보고 방문하고 하잖아요. 그쵸? 그게 웹 20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티켓은 인터넷상에서 지켜야 할 예의 범절. 당연한 얘기죠.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자, VOLP는 중요합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데이터뿐 아니라 음성을 함께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다? VOLP. 자, WLL은 무선 가입자 회선으로 전화국과 사용자 단말 사이를 무선으로 연결하여 구성하는 방식이다. 보시고 넘어갑니다. VOLP는 문제에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꼭 한번 외우고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블루투스. 여러분, 블루투스 뭔지 알죠? 무선 기기 간 정보 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근거리 무선 접속 프로토콜로 IEEE 802.15.1 규격을 사용하는 산업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축약해서 써놓기는 했는데, 여러분, 블루투스는 무선 기기 간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한다. 무선 접속 프로토콜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급이 저가 저전력의 장점이 있는 무선 메시 네트워킹의 표준이며 반경 30% 내에서만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자, 텔레매틱스 통신망을 통해 확보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안내, 긴급 군안, 물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이동형 정보 활용 서비스가 뭐다? 텔레매틱스다. RFID는 전파를 이용하여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로 출입관리, 주차관리, 제품 식별 등에 주로 사용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또 어디에 활용이 많이 되냐면 핸드폰의 NFC 기능을 활용해서, 이게 RFID에도 있는 거예요. NFC 기능으로 우리 집에 있는 도어락 있죠? 번호 누르는 도어락. 핸드폰을 이용해서 도어락을 오픈할 수 있어요. 문을 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핸드폰을 갖다 대면 문이 열리게 만들 수 있는 이 센서 기술이 RFID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자료 활용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아서 이번 1시간 안에 다 봤고요.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로 웹 페이지와 웹 브라우저 사이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이퍼텍스트. 문서 전송이라고 했죠. 하이퍼텍스트 하면 뭐다? HTTP. 정답은 2번이다. 됐나요? 자,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아는 것은 전자우편. 이메일이라고 했죠, 여러분. 자, 괄호 동그라미 1번. 기본적으로 8비트의 유니코드를 사용한다. 여러분, 오타 하나
오답 노트 하나 하고 갑니다. 7비트예요. 7비트의 유니코드가 아니라 아스키 코드입니다. 자, 내용에 꼭 기재하시고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전자우편 주소는 사용자 아이디 @ 호스트 주소. 맞죠? 자, 다음으로 3번 SMTP, POP3, 마임 등의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내기, 전송, 회신, 첨부, 전달, 답장 등의 기능이 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됐나요? 자, 이렇게 체크 포인트로 오답 정리하시고 교재에 있는 내용 한 번 더 외우시고 그리고 인터넷 자료 활용 공부는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7강 인터넷 자료 활용 공부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은 멀티미디어의 개념 및 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